왜 자식들은 부모 말은 안 듣고 남의 말은 귀담아 들을까요? 당신이 100번 말해도 안 듣던 자식이 딱 한마디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 방법을 쓴 어머니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시하던 자식이 먼저 사과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으며 부모를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결은 긴 설명도 눈물도 화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당신도 존중받는 부모가 되세요. 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많은 부모님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가슴속에서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결국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며 권위로 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자식들은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듣는 척하지만 한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립니다. 심한 경우 말대꾸가 더 심해지고 목소리는 더 높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문제는 부모님들이 자식의 무례함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과거를 들먹이면 자식들은 또 시작이네 하며 귀를 닫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울면서 호소하면 죄책감 공격으로 느낍니다. 이 모든 방법은 당장은 자식을 움찔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은 더 무감각해집니다. 엄마는 원래 저래, 아빠는 원래 화내시지 하며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현명한 부모님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어도 절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딱 한마디만으로 자식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한마디는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죄책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 부모님들은 실제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말대꾸만 하던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아도 먼저 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 특별한 말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품격을 지키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관계를 바꾸는 실제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67세 민경숙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민경숙 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6년 전에 먼저 보내고 이제는 월요일 저녁에 가끔 오는 딸과 사위, 그리고 외손녀가 전부였습니다. 민경숙 씨는 특별히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돈 달라는 말도 한 적 없고 같이 살자는 말도 꺼낸 적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얼굴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저녁 딸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민경숙 씨는 며칠 전부터 외손녀가 좋아하는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2번이나 가서 제일 좋은 당면을 골랐고 야채도 신선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외손녀가 먹기 편하라고 당면도 짧게 잘랐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자마자 사위가 휴대전화를 보며 무심하게 건강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민경숙 씨가 준비한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민경숙 씨는 참기름도 거의 넣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민경숙 씨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식사 중에 딸이 음식이 싱겁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싱겁다니 민경숙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며 다음엔 더 맞춰보겠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외손녀가 거실에서 할머니 집 텔레비전이 너무 작다고 소리쳤습니다. 딸도 거들며 텔레비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민경숙 씨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음식도 텔레비전도 자신이 하는 모든 게 부족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거실을 둘러보며 벽지가 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에 도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사위와 딸은 민경숙 씨가 옆에 있는데도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민경숙 씨를 돌봐줘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민경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뭘 해도 부족하고 뭘 해도 틀린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딸 가족은 내일 외손녀 학원 일정을 핑계로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는 민경숙 씨의 말에 집에서 먹겠다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민경숙 씨는 아직 치우지 못한 식탁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잡채와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경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무심코 던진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도 마음에 들지 않고 집안 곳곳이 다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경숙 씨는 경로당 친구 은희 씨를 만났습니다. 은희 씨는 민경숙 씨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민경숙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은희 씨는 민경숙 씨에게 딱 한마디로 상황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할 때 길게 설명하지 말고 차분하게 한마디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민경숙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주 후 딸 가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식사 중에 딸이 음식에 대해 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민경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란다. 딸은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경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말을 함부로 했네요. 그 순간 민경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경숙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비판뿐인 순간들 말입니다. 자식들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무심코 내뱉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부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자식 앞에서 조심스러워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민경숙 씨가 배운 방법의 핵심은 바로 경계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경계선이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모든 말을 다 받아줬습니다. 무시하는 말도 무례한 태도도 다 참았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은 그게 괜찮은 줄 압니다.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해도 당연히 괜찮은 줄 아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유지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한쪽이 계속 참고 견디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바로 딱 한마디로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는 길지 않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습니다. 단호하지만 차분합니다. 감정적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엄마가 만든 음식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란다.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그게 이상한 거니? 이런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전달할까요? 첫째, 엄마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 무례한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셋째, 자식이 스스로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넷째, 부모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며 항상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신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말도 참고 무시도 견딥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도 한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엄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참아왔는데 갑자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이 화낼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명확한 의사소통입니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울면 자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명확한 한마디는 다릅니다. 자식들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또한 이것은 행동 수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그동안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든 자기 말을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든 울든 결과는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차분하고 단호한 한마디는 다릅니다. 자식들은 당황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이어지면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엄마 기분이 상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행동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을 바꿉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차분한 한마디와 침묵은 인지 부조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존엄성의 회복입니다.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엄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경계를 긋는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존중이 있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서로 존중할 때 관계는 지속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짧아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딱 한두 문장으로 끝내야 합니다. 둘째, 감정을 빼야 합니다. 화를 내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차분하게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네 말이 무례하다는 사실만 전달하면 됩니다. 셋째, 과거를 들먹이면 안 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끝입니다. 자식들이 귀를 닫아버립니다. 넷째, 말한 후에는 침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변명도 듣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섯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또 무례하게 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똑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여섯째, 평소처럼 대해야 합니다.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냉전을 하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자식을 대하되 무례한 말에만 경계를 긋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품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우는 것은 품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단호하게 경계를 긋는 것은 품격 있어 보입니다.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민경숙 씨는 이 방법을 배운 후 매일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사용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이 사과했고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의 변화가 아닙니다.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부모가 존중받는 관계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 자식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사위와의 관계, 손주와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심지어 친구 관계, 이웃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경계를 긋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민경숙 씨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한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상황별 한마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음식을 무시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란다. 자식이 생활 방식을 무시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말은 조심해야지. 자식이 직접적으로 무례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자식이 무관심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그게 이상한 거니? 손주가 무례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한테 그런 말하면 안 돼. 할머니도 마음이 아파. 자식이 부모 의견을 무시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생각도 들어봐 주면 좋겠구나. 자식이 바쁘다며 소홀히 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도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엄마 시간도 소중해. 이 문장들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매일 아침 소리 내어 읽으세요. 거울 앞에서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실제로 미숙 씨는 2주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사용했을 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말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말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순간 차분하게 한마디 하세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으세요. 변명을 듣고 싶어도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침묵은 자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스스로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침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마디 후의 침묵은 자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가슴이 뛸 때는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울컥할 때는 잠시 자리를 비우세요.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말하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정적인 목소리는 자식들의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는 자식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 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속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세어보세요. 그 시간 동안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신체적 긴장을 풀면 감정도 안정됩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또 무례하게 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똑같이 대응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식이 화를 내도 관계없습니다. 자식이 삐져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당황할 겁니다. 어떤 자식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무시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식들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엄마가 달라졌구나. 이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일관성이 없으면 자식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안 되면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경계를 지키면 자식들은 그 기준을 배웁니다. 일관성은 신뢰를 만듭니다. 부모가 일관된 태도를 보이면 자식들은 그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를 긋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중하는 대화를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식이 좋은 말을 할 때는 고마워. 네 말이 엄마 마음에 와닿네. 라고 말해주세요. 자식이 배려를 보일 때는 그렇게 생각해줘서 기쁘다. 라고 표현하세요. 긍정적인 행동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행동은 경계를 긋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표현 하나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반갑게 받아주세요. 자식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 일이 있으면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실천 방법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세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운동을 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여행을 가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를 자식들도 존중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자식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65세 최영자 씨는 자식과의 관계가 힘들어진 후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서예 교실에 다녔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잡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이 생기면서 자식에게 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그런 엄마를 보며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 실천 방법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달,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자식이 말을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무례한 말을 하다가도 스스로 멈춥니다. 먼저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변화는 수용과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부모를 자식들도 존중하게 됩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면 조급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8번째 실천 방법은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나누세요. 경로당에서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힘이 됩니다. 민경숙 씨도 친구의 도움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나누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과거를 들먹이지 마세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은 자식의 귀를 닫게 만듭니다. 둘째,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길어지면 잔소리가 됩니다. 셋째, 화를 내며 말하지 마세요. 감정 싸움이 됩니다. 넷째, 말한 뒤에 냉전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대하세요. 다섯째, 일관성을 잃지 마세요. 어떤 날은 참고 어떤 날은 화내면 자식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여섯째, 다른 자식과 비교하지 마세요.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은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일곱째, 죄책감을 주려 하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이런 말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이순자 씨는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무례하게 굴었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차분하게 한마디만 하고 침묵했습니다. 2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례한 말을 하다가도 스스로 멈추고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3번째 달에는 아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김정혜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김정혜 씨는 참다가 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음식에 대해 지적했을 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란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사과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말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한쪽이 희생하고 한쪽이 받기만 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따뜻함을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경계가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적절한 거리,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를 딱 한마디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하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은 희생으로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도 감정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아가도록 한마디로 차분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말해주세요. 감정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태도로 경계를 세울 때 대화에는 자연스러운 품격이 깃듭니다. 그 품격은 자식에게 예의 기준이 되고 부모인 여러분에게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다 보면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노후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존중받는 노후, 행복한 노후는 먼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한마디가 내일의 관계를 바꿉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 관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물을 주면 나무는 자랍니다. 매일 한마디씩 경계를 지키면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실천할 방법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유익한 내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듭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실천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침묵 그리고 태도 속에 품격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